유쾌한 남자들의 시시콜콜 토크쇼 김프로쇼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김프로입니다. 장편 영화를 열심히 준비하고 계신 배준현 감독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배준현입니다. 메가박스 마케팅팀 황인지 대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황대리입니다. 네, 저는 영화 좋아하는 김프로고요. 오늘은 쉐이프 오브 워터 영화 해드리는 날인데 네. 그 전에 쉐이프 오브 워터 보고 평을 보내주신 분들이 계시거든요. 네. 프리지아 애님께서 사랑의 모양은 자유형이더라. 우리나라 제목만 사랑의 모양으로 돼 있던 것 같은데. 물의 형태 뭐 이래야 그렇죠. 되는 거 아닌가? 네. 어쨌든 Shape of Water 사랑의 모양이었으니까 사랑의 모양은 자유형이었더라. 에그니스님, 두툼하고 화려한 양장본의 동화책을 본 기분. 뭔지 알 것 같아요. 네네. 네. 쿄호호 야호님, 어른 멜로의 잔혹동화 버전. 뉴롱, 두려움에 대한 인간의 올바른 태도에 대한 영화. 다들 어쨌든 보고 감동을 많이 받으셨나 보네. 네. 좋게 보신 것 같죠? 굉장히 좋은 리뷰들이 막 쏟아져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약간 이런 분위기면 제가 좀 삐딱선을 타잖아요. 이제 깔고 합시다. 네. 좀 딴죽 걸고 싶고. 막 약간 이런 마음이 계속 들고 있어. 이 방송에서 가장 딴죽이 심해질 포인트 내가 알지. 네. 평론가 평 읽다가. 그렇죠. 폭발할 거예요. 폭발할 네, 거야. 기대됩니다. 기다리세요. 네. 자, 그리고 뭐 다른 영화들도 쭉 올려주고 계신데, 흥부라는 영화, 전 아직 안 봤는데, 네네. 요거 양반킴이라는 분이 왕의 남자 속편 보는 줄, 라고 써주셨어요. 녹색 중독님은 주제는 알겠는데 스토리 전개가 너무 엉성하고 개연성 부족. 네. 뭐 그렇게 좋은 평을 받고 있지는 않은 것 같고 또 감독님이 지금 구설수에 올라가지고 네. 해외 나가 계셔서 그렇죠. 뭐 여러 가지로 뭐 흥행이 잘 되지는 좀 어렵지 않겠나. 근데 이제 김주혁 씨 유작이라 뭐 여러모로 기다리셨던 분들도 계실 텐데 그럴게요. 뭐 어쨌든 그렇습니다. 아쉽게 됐습니다. 네. 자, 선물 폭탄 코너. 네, 술친구 한 박스 받으실 분 흥부 보고 오신 아이디 때문에 드립니다. 흥부 보고 오셨다는 유튜브는 써서 동영상 좋아요 눌렀습니다. 님은 네, 유튜브 많이 봐주십시오. 카페처스 더치커피 받으실 분 쉐이브 오브 워터 보고 오신 프리지아 앤님 축하드립니다. 네. 네, 그래서 오늘은 쉐이프 오브 워터 해드릴 텐데 일단 먼저 김프로의 줄거리 소개로 시작하겠습니다. If I told you about her, the princess without voice, what would I say? 우주 개발 경쟁이 한창인 1960년대 미 항공우주연구센터 나사의 비밀 실험실에서 청소부로 일하고 있는 엘라이자와 젤다는 어느 날 실험실에 들어온 괴 생명체를 마주하게 됩니다. 온몸이 비늘로 덮인 물고기도 아니고 사람도 아닌 이상한 모양의 생명체. 언어 장애를 가진 엘라이자는 이 생명체에 이끌려 삶은 달걀을 가져다주고 음악을 들려주며 교감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나사는 이 생명체를 해부하기로 결정하고 엘라이자는 친구들과 함께 그를 탈출시키기로 하죠. 기괴하지만 아름다운 기에르모 델 토로 감독의 영화 쉐이프 오브 워터 사랑의 모양입니다. 네. 자, 한마디 총평을 해볼까요? 이번엔 황대리부터 한번 해볼까요? 전 시사 가서 미리 보고 남긴 한 줄 평이 있어서 읽지만 너무 예전에 봐가지고 다시 봤거든요. 좀 생각이 바뀌긴 했지만 써놓은 게 있어서 읽어보겠습니다. 내 정서의 깊이가 감독의 그것에 도달하지 못하는 경험. 보통 보면 이제 저도 영화 좀 챙겨오다 보니까 내용이 이해 안 되는 경우는 잘 없는데 카운슬러 빼고. 보통 이제 내용은 이제 한번 보면 이해가 되는데 얘기하려는 정서도 뭔지는 알겠는데 내 정서가 그 깊이까지 도달 안 해서 감독이 전달하고자 하는 고향감에 이르지는 못한 건 아닌가. 그래서 내가 부족하다고 느꼈지 감독이 연출하는 거에 있어서는 좀 부족하다고 느끼지 못한 참 묘한 경험이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을 합니다. 배 감독님은 어떻습니까? 그리로 바뀐 거에 대해서는 한 줄 평 안 해? 계속 유지되고 있어? 이 생각이? 뭐 바뀐 거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하면서 하게 되겠죠. 알겠습니다. 내 정서도 그 정도 넓어졌더라. 뭐 이런 건 아니고. 그러니까. 네, 그런 건 아닙니다. 무슨 얘기일까 궁금해서요. 네. 저는 굉장히 개인적인 한 줄 평입니다. 보고 나니 너무나 찍고 싶다. 이런 영화를. 아. 네.
찍어요. 네. 계좌번호 불러드립니다. 누가 말리지는 않고 있다. 이런 영화를 찍고 싶으시군요. 네. 보면서, 와, 저 세트 만들 때, 저런 연기 시킬 때, 저 조명에 막 저런 연기 시킬 때 얼마나 재밌었을까. 네. 뭐 이런 게 막 상상이 되는, 뭐 굉장히 오랜만에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저는 완전 뻔한, 약간 삐딱선 탔거든. 그래요. 너무 다들 막 극찬을 하니까, 네. 아니, 나도 좋았는데, 네. 좋고 뭐 그런데, 이렇게들 다들 막 말에 성찬, 막 난리야. 향연이지, 향연. 난리야, 진짜 막, 이럴 일인가 싶을 정도로 난리야. 그렇죠. 그래서 약간 삐딱선 타고, 그냥 뻔하게, 기괴하지만 아름답다. 이 정도 해놓고, 대박이다. 뒤에 가서는 평론가들 까야지. 야, 기괴하지만 아름답다. 네. 야, 이 말 정말 힘 있으면서도 뻔한 말이야. 뻔하잖아. 그렇지. 어디다 대도 그치. 뭐 딴지 걸 수 없는. 그러네요. 네. 아니 근데 영화는 좋게 봤는데요. 네네. 야 이거 뭐 이렇게까지 막 난리 칠 건가 약간 네. 보면서 나는 삐딱선 좀 타지더라고. 약간 오랜만에 우리 유행어 다시 소환하네요. 네. 이게 이럴 일인가? 이런 건 아닌 것 같아. 예. 네. 그렇습니다. 황 대리님께서 기본 정보를 짧게 한번 훑어주시고. 쉐입 오브 워터 기본 정보입니다. 2월 22일 날 개봉했고 1, 2, 3분입니다. 청소년 관람 불가고요. 첫 오프닝부터 청물이구나 라고 느낄 수 있습니다. 기에르모 델 토로 제작, 각본, 연출 되겠습니다. 네. 뭐 야심이 느껴지죠. 출연진은 셀리 호킨스, 엘리자 에스포지토로 나오고 마이클 셰넌, 리차드 스트릭랜드 이름 되게 웃기지 않아요? 스트릭랜드로 스트릭한 캐릭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자일스로 나오는 리차드 젠킨스, 옥타비아 스펜서, 젤다로 나오죠. 네, 저는 이게 어제 연달아서 봤거든요. 블랙팬서와 쉐이프 오브 워터를 봤는데 옥타비아 스펜서가 블랙팬서에 나왔는지 여기 나왔는지 약간 헷갈리더라고. 야, 계속 위험 발언을 하고 있어. 아니 그게 아니라 중요한 역할을 하시는 분인데 그래. 여기까지 얘기하겠습니다. 마이클 스털버그, 호프 세트틀러 네. 그 박사님으로 나오고 더그 존스 이 사람이 주연인데 막상 뒤에 있어요. 네. 그 한국 설명으로는 괴 생명체역이라고 돼 있는데 이름이 없어요. 이름이 없거든. 네. 영어로 보니까 amphibian man 양서류 인간 뭐 이렇게 설명돼 있더라고요. 네. 이렇게 출연하고 음악 알렉산더 데스플라 부다페스트 호텔 음악 하신 분입니다. 이미테이션 게임 아르고 킹스 스피치 프랑스 사람이고요. 촬영은 댄 라우센. 스크린은 401개 확보해서 지금까지 11만 3천 명 봤습니다. 야, 많이 잡았네요, 생각보다. 그러네요. 네. 처음 저 볼 때 폭스 서치라이트가 리더 필름이 뜨더라고. 네. 저예산 영화인가. 그러고 알아보니까 1,900만 달러, 한 210억? 네. 헐리우드 저예산 영화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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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까지 흥행 수익은 9,550만 달러, 1,030억 원. 기레르모 델 토로가 제작에 참여하면서 이제 제작비도 뭐 수억 원대 된 걸로 아는데 돈을 벌었겠다. 네. 뭐 이런 생각을 해보고 잘 아시는 것처럼 오스카 13개 부문 노민입니다. 노미네이트 된 부분은 연출, 작품상, 여우주연, 여우조연, 나무조연, 음악, 각본, 촬영, 의상, 음향 편집, 그리고 음향 믹싱, 편집, 프로덕션 디자인. 공이 이렇게 후보로 올라가 있는 모든 것들이 빛납니다. 네. 와, 이거 너무 좋은데? 아, 후보구나. 야, 음악 괜찮다. 후보구나. 그 탈을 뒤집어 써서 나무 주연은 없는 건가요? 그러니까 양소리 인간만 그러니까 좀 안 됐어. 더그존스 열심히 했는데. 그러니까. 잘 했는데, 이 상줄 정도는 아닌가 보지. 막. 그러니까 그게 참 애매하네요. 이게 인간이 아니어서 그런 거야? 그러니까. 대사가 없어서 그런가. 수화는 했는데. 수화했는데. 그러게요. 하여튼, 와, 이 영화 이 부분 괜찮다 싶은 것들은 공이 후보에 올랐습니다. 뭐 이미 골든글러브는 받았고요. 굉장히 많은 부분에 상을 받게 되지 않을까. 어떻게, 뭐 받을까요? 작품상 받을까요? 의미 없는 표현을 해보자면 일단 작품상과 연출은 받지 않을까. 작품상과 감독상을 뭐 둘 다 받기는 좀 그럴 수도 있으니까. 이게 뭐, 보통 이거 받으면 저것도 받았었는데 어느 순간 또 따로 주더라고요. 네, 둘 중엔 뭘 받을까요? 만약에 뭐 둘 다 받지 않는다는 걸 가정하에. 작품상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그거 외에도 각본도 델토로가 올라가 있고 나눠서 줄 수 있지 않을까 그럼 싶긴 한데. 감독상은 뭐가 받나요? 쓰리 빌보드가 감독상, 쉐이브 오브 워터가 작품상 예언해봅니다. 이야. 네. 스리빌보드는 안 봐가지고 잘 모르겠어요. 그렇게 나눠서 가지 공산이 크지 않나. 여우주연은 확실한 것 같고요. 느낌에. 여우조연은 잘 모르겠고. 음악과 프로덕션은 받지 않을까. 프로덕션 디자인은, 네. 그렇죠. 음악과 프로덕션 디자인 정도는 확실하지 않나.
약간 신기한 경험을 했는데 음악도 그렇고 영화도 그렇고 이게 패키징 자체가 네.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보고 났더니 본 영화 같은 느낌이 드는 기분이 들더라고요. 저는 한 걸음 더 걸어가서 배 감독님이랑 저랑 저기서 살라 그러면 행복하게 살 수 있다. 그 집? 물만 안 새면. 저 전자제품이랑 저 때깔. 저 살라면 살겠다. 그리고 포드 트럭. 그래, 트럭 이쁘더라. 또 캐딜락. 작살나잖아요. 난 그 몽둥이. 그 몽둥이도 너무 갖고 싶고, 뭐 그렇더라. 조타를 저기서 살라면 살겠다. 보면서 배 감독이 좋아하겠다. 배 감독이 좋아하는 룩이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이런 영화를 극장에서 본 건 처음일 텐데, 양서류 인간과 여자 주인공이 결국 이제 다 가잖아요. 끝까지 가잖아요. 그런 걸 우리가 본 적이 없을 텐데도, 나 이 영화 왜 본 것 같지? 그게 되게 그냥 익숙한 룩과 딱 맞는 음악을 써서 그쵸. 그걸 우리한테 되게 쉽게 소화할 수 있게 해준 거 아닌가? 요즘 유행하는 그 드론기에서 나오는 가전제품들 있잖아요. 드론기? 커피 포트랑 뭐 토스터기 나오는 그 색깔. 네네. 청록색. 네. 그게 처음부터 끝까지 가득 차 있어요. 그렇죠. 녹색이니까. 녹색. 좀 이따 얘기하겠습니다만. 네. 하여튼 드론기가 왜 협찬 안 했을까? 근데 개인적으로 전 드론기는 이제 너무 흔해져서 싫습니다. 네, 아무튼. 네. 자, 이 영화 얘기하면 기에르모 델 토로 얘기를 안 할 수 없으니까 네. 배 감독님께서 기에르모 델 토로에 대해서 한번 좀 정리를 해주십시오. 요즘 기에르모 델 토로가 이제 연출하던 스틸샷이나 아니면 인터뷰 혹은 수상 소감 사진 찍힌 이런 게 이제 많이 이제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이 이제 농담처럼 너무 사랑스러운 영화를 만들어준 명감독 델 토토로 라고 부르고 있어요. 저는 그냥 약간 기에르모 델 토로 감독이 이제 앞으로 계속 더 좋은 영화를 찍겠구나. 하나 정말 걱정되는 게 있다면 초고도 비만이다. 그래서 살을 조금만 빼주시면 좋겠다. 왜냐면 피터 잭슨이랑 자꾸 겹치거든요. 피터 잭슨도 둘 다 처음 찍은 영화가 비슷해요. 기괴한 영화 작은 거 찍었다가 성공한 덕후라고 하죠. 성덕의 길을 걸으면서 피터 잭슨이 지금 살이 많이 빠졌거든요. 근데 기에르모 델 토로 감독이 계속 찌고 있다. 이게 좀 위태롭다. 이런 개인적인 우려를 한번 섞어보고. 멕시코 사람입니다. 64년생. 그러니까 만 53세예요. 생각보다 키가 굉장히 커요. 178. 굉장히는 아니네. 이 사진으로 보는 그 토토로 같은 모습을 보면 굉장히 작고 땅딸막하다는 느낌이 드는데 사실은 굉장히 크다. 크리처의 모양을 하고 있다. 이 사람도. 붕체가 엄청 커요. 네. 첫 장편 영화 크로노스라는 영화가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헐리우드에서 미믹이라는 영화를 찍었어요. 미믹 본 기억나요. 네. 극장 가서 봤는데. 미믹이 사람들이 많이 보진 않았는데 보고 나서 의외로 이거 되게 재밌는데? 라는 평을 받던 영화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깜짝 놀랐었어요. 뭐야 이거? 우와 그죠, 약간 그런 느낌. 김프로님이 왔다는 게 신기하네. 제가 거의 유일하게 못 본 그래요? 델토로 영화인데. 이건 극장 가서 봤어요. 제가 이때 한참 영화 많이 볼 때니까. 심지어 저도 이걸 극장에서 봤어요. 저도 이런 거 막 싫어하거든요. 막 괴물 나오고 그런. 근데 이걸 어쩌다가 영화를 너무 보고 싶은데 걸려있는 게 이거였어요. 그래서 봤는데 공포 영화거든요. 공포 영화 요즘으로 치면 레지던트 이블 시리즈 원조 같은 느낌인데 약간 큐브 같은 느낌. 그 큐브 막 이런 게 섞여 있는. 근데 봐야겠다. 봤는데 내가 이러면서 보는데 너무 재밌는 거야. 근데 이때까지만 해도 감독이 누군지 찾아볼 생각도 못했어요. 다시 나중에 보니 미믹이 이 사람 거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명실공히 영화 잘 찍는다라는 도장을 받게 된 영화는 2006년작 파네미로. 요때 델토로 스타일이 딱 정점을 찍죠. 그 전까지는 약간 아류 혹은 굉장히 마이너한 영화를 찍는 사람으로 인식이 되다가 파네미로를 찍고, 그리고 흥행을 가장 많이 한 시리즈는 헬보이 시리즈가 있죠. 그렇죠. 그리고 이 영화에 나오는 양서류 인간 크리처가 이미 헬보이에서 한번 비슷한 디자인으로 아마 그리고 더우 존스가 그때도 그 탈을 쓰고 연기를 했었던. 그때는 말이라도 했는데. 그러게. 말도 하고 이렇게 능력도 되게 애가 그리고 피부가 매끈했지. 뭐가 더 앞선 디자인인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그런 영화를 찍다가 지금은 이제 명실공히 성공한 덕후로서 자기가 하고 싶은 걸 이제 하나씩 다 하고 있죠. 그 일례로 괴수들과 싸우는 거대 로봇 영화 찍으면 되는 거 아니야? 퍼시픽 림. 이제 2편도 개봉을 앞두고 있고. 이 사람을 평가할 때 사람들이 애매하게 좀 생각했던 부분이 뭐냐면, 마니아들이 좋아하는 영화라고 하기엔 근데 좀 만만한 영화를 찍는데? 그렇다고 근데 스타일이 막 팀버튼처럼 엄청 독보적인가? 그렇다고 막 리들리 스콧처럼 뭔가 에얼리언 시리즈 같은 걸 만든 사람도 아니고, 뭔가 좀 애매하다. 그래서 파네미로 되게 좋지 않았어? 결국은 이제 이 사람을 평가할 때, 파네미로가 진짜 좋지 않아? 근데 뭔가 좀 2% 부족한데? 라는 평가를 받던
감독이고 저도 약간 그런 생각을 했던 감독인데 이 영화로 그냥 명실공히 도장을 꽝 박은 작품을 만든 감독이 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베니스에서 상을 받고 골든글로브에도 상을 받고 지금 아카데미 오스카에도 이제 최다 노미네이트 돼 있는 이 영화가 괴물이랑 사람이랑 사랑을 나누는 멜로 영화잖아요. 네. 기에르모 델 토로의 시대가 이제 열렸구나. 그쵸. 라는 생각이 드는. 델토로 잘 하는 거 알겠는데 그래도 이 양반이 멜로를 하기 힘들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부분이 있었는데 보란 듯이 기존에 해왔던 문법 그대로 가지고 와서 멜로를 이야기하는 그런 감독이 돼버려서 이제 인정을 하나 받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약간 간극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헬보이나 퍼시픽님이나 무슨 블레이드 같이 아예 그냥 큰 사이즈의 그런 영화거나 아니면 파네미러나 악마의 등뼈처럼 그냥 완전 이쪽 거거나. 그렇죠. 근데 그걸 파네미러 같은 소재를 헬보이스럽게 잘 버무려가지고 찍어놓은 거 아닌가. 그렇죠. 이런 평가들을 지금 받고 있는 것 같은데 평론가들은 다 거의 난리예요. 자, 난리입니다. 시작합니까? 김혜리 기자 4개 반 주면서 인간다움과 아름다움의 요건을 묻는 러브스토리. 이화정 씨가 4개 가장 이상적인 영화의 모양. 김현수 씨가 4개 진화하는 몸의 사랑. 아름다운 사랑의 몸. 한동원 씨가 4개 외로움도 잔혹함도 교감도 사랑도 그 모양 모두 뚜렷하다. 우리 평식이 오빠만 지조 있게 아이디 사람 내 스타일이야. 3개 주셨어요. 3개. 네. 아름답고 괴이한 기성품. 네. 정확한 말이네. 정확한 얘기네. 네. 근데 여기서 기성품이라는 말이 좋은 뜻으로 잘 안 쓰이잖아요, 요즘은. 근데 저는 이게 기에르모 델 토로의 이 영화가 저는 감히 그냥 대표작이 이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포인트가 바로 기성품처럼 찍어서인 것 같아요. 사실은 메시지는 가장 레디컬한데 만듦새는 가장 기성품처럼 만들어냈다. 그 지점에서 저는 좀 놀라서 그러면 길을 찾은 거 아닐까? 이런 거 계속 하면 조금씩 그것도 엄청난 거대 자본을 등에 업고 만드는 게 아닌 영화인데도 사람들이 쉽게 볼 수 있고 그건 다 보고 났더니 내가 정말 이런 내용의 영화를 본 거야? 라는 느낌을 받을 수 있는 영화를 계속 찍겠구나 라는 점에서 굉장히 설레는 영화였다라고 말할 수 있겠네요. 저 영화 좋다고 하면 나도 품격이 있어 보이는 그런 영화의 취지에서 그런 말을 하는 거잖아. 에이, 나는 그렇게 하기 싫어. 라고 그런 생각도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기성품이라고 표현해서 갑자기 생각난 건데 그래서 기에르모 델 토로가 만든 핸드폰이다. 너 살 거냐? 그럼 못 살 거 아니에요. 아이폰이나 갤럭시 기에르모 델 토로가 만든 기성품 핸드폰 같은 게 나왔다. 와, 이 핸드폰 진짜 좋고 독특하네. 안 살 거 아니야. 핸드폰 뜨고 다니면 막 진득진득하고. 그래. 그래서 좋다고 하지만 일경 그래서 진짜 좋아? 라고 물어보면 한번 주저하게 되는 지점이 있지 않나 싶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에게 가장 정말 델 토로 감독이 노력해서 우리들이 볼 수 있는 시선으로 만들어준 영화가 아닌가. 그만큼 또 델 토로 감독 안에서도 어느 정도 변화 혹은 성장이 보이는 영화가 이 영화가 아닌가 싶은데 하여튼 저는 보고 좋았습니다. 저도 괜찮았는데 이 평론가들의 이렇게 막 난리 부르스를 치는 거를 보면서 약간 뼈딱선을 탈 때 공이 느껴지는 감정이 뭐냐면 공감이 안 돼. 이 사람들이 좋다고 해놓은 포인트가 잘 모르겠어. 그러니까 가장 이상적인 영화의 모양 뭐야 잘 모르겠거든. 이게 진짜로 이상적인 영화 다 이렇게 찍어야 돼? 아니잖아요. 근데 막 설명해놓은 걸 보면 진화하는 몸의 사랑 막 이렇게 막 어렵게 막 아름답게 예쁘게 써놨는데 공감 전혀 안 돼 포인트가. 그러니까 이거는 숟가락을 얹는 느낌이 자꾸 들면서. 그러게. 아니 말하기 좋은 영화니까. 그렇죠. 이거를 까봐. 그렇지. 까면 이상한 거 아니에요? 근데 사실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보기도 전에 깐다는 것은 스코어로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가 블랙팬서는 400만 넘었는데 이거 한 많이 봤네요. 10만이 넘었단 말이죠. 사실 이미 보기 전에 깝니다. 제낍니다. 근데 이제 본 사람들이 이걸 어떻게 느꼈냐고 했을 때 약간 이게 좀 괴리가 있는데 이 말이 이렇게 느낄 공산이 좀 크죠. 사실은 그리고 이거를 그렇게 막 하나하나 상징과 심볼을 막 이렇게 해가지고까지 봐야 할 영화는 저는 아닌 것 같거든요. 사실은 진짜 너무 쉽게 만든 영화고 사실 오타쿠가 덕질한 영화예요. 근데 그거를 저 덕업일체가 너무 감동스럽다 이렇게 쓴 사람이 없다는 것은 저도 다시 한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 평들에 대해서. 삐딱한 눈으로 봤을 때 자꾸 어떻게 보이냐면 영화가 좋은 건 알겠으나 과도하다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칭찬을 해야 되겠다 딱 좌표를 찍은 다음에
모든 걸 다 대입하기 시작하는 거야. 계란에 막 의미 부여하고 막 그렇지. 물방울을 막 섹스신으로 막 부여하고 막 그러면서 이거는 맞아? 뭐 있잖아. 그러니까 그것도 있더라. 흑인 젤다. 의 남편이 방귀 뀌는 거를 세상을 오염시킨다고까지 해놨더라. 그걸 세상을 그렇게 오염시키는데 이 친구들은 물을 흘려서 세상을 딱 이런 것까지는 아니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예전에 저도 그런 거 비슷한 느낌을 받았던 때가 있었거든요. 봉준호 감독의 영화에서 막 달력이 불타고 있는데 그게 며칠이더라. 그래서 봉준호 감독이 직접 해명한 적이 있어요. 그럼 저희가 그걸 CG로 타이밍을 맞춰서 달력이 타들어가지 않은 날짜를 저희가 이렇게 크레인이 가면서 맞춰야 되는데 맞추지 않았습니다. 우연입니다. 그리고 막 원효대교 원효대사에 막 해골물 막 부터 시작해가지고 모든 장면을 다 막 해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 그게 재밌으시다면 그렇게 해석하면 좋은데 그거를 근데 20자 평에다가 만약에 뭐 그런 식으로 쭉 쓰고 뭐 어떤 평론을 그렇게 쭉 썼는데 그걸 다 코드로 읽기 시작하면 영화가 즉각적으로 뭔가 느껴지는 걸로 나 이거 되게 좋던데? 라고 하고 말면 될 것을 내가 이걸 잘 본 내가 더 중요해지는 뭐 그런 걸 경계할 필요는 있겠다. 그래서 그 경계가 중요한 것 같은데 결론적으로 잘 만들었다라고 느껴지는 영화는 그런 함의를 다 제쳐두고 그냥 영화만 봐도 재밌으면 잘 만들었구나.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좀 더 찾아보는 재미를 위해서 이제 따져보기 시작하면 이런 의미도 있구나 하는 건데 의미만 가득한 영화도 많거든요. 뭐 그 정도로 빠진 게 아니라 기성품이라고 보는 게 그런 의미에서 굉장한 칭찬이 아닌가 이 감독한테는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뭐 잘 만들었죠. 재미있게 보는 내내 쫄깃쫄깃하게 잘 보게 되니까. 그리고 파충류하고 로맨스를 해야 되는데 영화 후반부로 갈수록 별로 그렇게 이상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자체가 굉장한 연출력이라는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보고 났더니 제가 약간 내가 뭘 본 건가 싶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 놀랍잖아 이게. 내가 뭘 본 거지? 이걸 내가 그냥 봤네? 뭐, 그 정도로만 평가를 해줘도 사실 굉장히 극찬인데, 뭐, 거기 이제 너무 의미부여를 하면. 그렇죠. 오히려 또 영화를 해치게 되는. 그렇죠. 그런 결과가 나오지 않나 싶은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델토로 감독의 영화이기 때문에 한계가 있지 않나 싶은 거는, 보고 나서 예를 들어서 라라랜드처럼 그런 멜로를 보고 나서 고양되는 엄청난 정서적 고양이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여기에서 오는 분명히 허들은 있는 것 같고, 그렇죠. 그것까지 다 감내했다라고 보기에는 영화가 그걸 의도한 것 같지 않은데라는 생각이 있어서 뭐 쉽게 얘기하면 라라랜드 같이 그럼 좋은 멜로우 영화야? 라고 느끼기는 어렵지 않나. 그리고 첫 장면부터 나와요. 저도 처음 보면서 그런 거예요. 여자 주인공의 첫 등장과 남자 주인공 양소류 인간의 첫 등장을 보면서 저도 그런 생각 하거든요. 그래서 얘들 둘이 사랑한다는 얘기일 건데 내가 이 호감을 가질 수 있을까 결국. 이거 쉽죠. 막 그치. 내가 이거 그래 쟤들 둘이 좋아할 거 아니야. 내가 그걸 감당할 수 있을까 이렇게 시작하게 되는데 결국 와 둘이 너무 아름답다 하기 또 힘들거든요. 거기서 오는 허들이 좀 분명히 있지 않나. 그쵸. 그걸 생각했으면 애초에 이렇게 빡세게 디자인해서 그걸 입혀서 안 했겠지. 그러니까 명백한 사실은 이건 것 같아요. 모두가 이걸 좋아한다. 약간 이상한 거야. 그럼. 예. 근데 그걸 선택한 내가 감독의 전작과 감독의 성격을 내가 잘 아는데, 왜 얘가 결국 하다 이렇게 가는구나 하면 거기서 오히려 사실은 재미를 느낄 수가 있지. 그게 아니라 이건 그냥 영화로 뚝 떠놓고 보면 이 영화가 얼마나 영화사적으로 이러기에는 기에르모가 그렇게 생각하는 건 아닌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네. 자, 그러면 일단 오늘은 저희가 1, 2부에 나눠가지고 해드려야 되기 때문에, 추천을 어떤 분들한테 해드릴까? 만 하고 잠깐 끊고 스포일러가 포함된 내용을 2부에 말씀드릴 거거든요. 어떤 분들한테 추천을 하면 좋을까요? 저는 일단 후킹을 할 수 있는 한마디로 그냥 얘기를 해보자면 이게 후킹이 안 되면 안 보셔도 됩니다. 게르모 델 토로 감독의 최고작이다. 여기 약간 그래? 하시면 그냥 무조건 보셔야 되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약간 5, 60년대 빈티지가 좋다 나는 모노톤이나 깔끔한 흰색 벽보다 녹색이랑 우드가 많이 섞인 집이 좋다 하시는 분들은 이 영화를 보면 약간 행복한 기분을 느끼지 않을까. 저는 좀 추천하기가 쉽지 않아요. 차라리 혼자 보세요라고 하면 난 누구나 추천하겠는데 이거 너 혼자 가서 봤으면 좋겠다. 그런데 연인이랑 같이 보기에 좋아요. 하기도 좀 애매하고 부모님이랑 손잡고 가서 한번 보세요. 하기도 좀 그래. 왜냐하면 약간 감독 성향도 그렇고 영화 자체도 외톨이에 대한 영화인데 이걸 누구와 함께 보는 거는 그렇게 별로 추천하고 싶지 않고 혼자 온전히 음미하기 위한 영화를 한 편 찾고 계신다 그러면 추천할 만한 영화가 아닌가. 저는 요 과감한 도전 내지는 실험 정신 이런 게 있으신 분들 파충류를 보고 나중에 거부감이 조금 없어지면서 파충류가 사랑하는 거에 대해서도
거부감이 없다. 뭐 이렇게 동화가 돼가지고 너무 아름답다는까지는 아니어도. 그래요. 네. 그게 거부감이 없어지는 희한한 경험을 하시게 될 거다. 그렇지. 네. 너무 아름답다 하면 좀 이상한 거야. 너도 얘기하지만 너무 이상한 사람이 만든 거긴 해요. 그러니까 게일리모 델 토로는 괴물을 너무 좋아해요. 그러니까 사실 그래. 괴물을 너무 좋아하는 사람이야. 근데 어떻게 하면 괴물이 나오는 영화를 이렇게도 찍고 저렇게도 찍고 할까 하던 사람이 이제 하다 여기까지 찍은 거거든요. 네. 그 맥락을 봐야지. 아, 이건 누가 봐도 아름다움을 알 수 있게 될 거야. 그렇게 말하면 나도 이상한 거고. 다 이상하게 되는 거야. 묘한 지점이 있습니다. 그렇죠. 네. 자, 그래서 저희 잠깐 끊고 2부에는 스포일러가 포함된 작품의 내용을 잠깐 얘기할 거거든요. 잠깐 쉬고 오겠습니다. 김프로쇼의 친구 국립극장과 국립창극단이 2018년 첫 번째 신창극 시리즈 소녀가를 소개합니다. 이자람의 첫 창극 연출 도전. 국립창극단 간판 스타 이소연의 변화무쌍한 연기 변신이 기대됩니다. 동화 빨간 망토를 원작으로 여자의 묘한 이야기가 펼쳐질 한편의 모노드라마와 같은 1인 창극 소녀가 2월 28일부터 3월 4일까지 예술의 전당 자유소극장, 예매는 국립극장 예술의 전당 인터파크. 자, 영화 이제 내용 얘기를 해야 될 텐데 네. 괴수를 다룬 얘기니까, 괴물을 다룬 얘기니까 네. 그렇게 정리해놓은 사람도 있더라고요. 괴물을 다루는 방식이 크게 두 가지다. 괴물이 출연해가지고 그거를 히어로들이 쫙 퇴치하는 멋진 모습을 보여주는 영화가 있고 네. 오히려 괴물이 순수한데 모양새가 좀 이상해가지고 막 실현을 당하다가 그 괴물을 구해내는 뭐 이런 장면 프레임을 크게 놓고 보면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네. 요건 이제 후자의 얘기니까 네. 오히려 폭력적인 사람들 그 사이에서 고전하는 괴물 그거를 구해내고 네. 연대하는 소수자들 네. 뭐 이런 얘기. 그러니까 요즘의 코드하고는 참 잘 맞는 영화인 것 같기는 한데. 그렇죠. 그리고 또 보면 그런 괴수를 좋아하는 감독들이 결국은 두 개를 다 해봐요. 이를테면 저번에 앞에서 소개했던 피터 잭슨 같은 경우도 반지의 제왕을 보면 누가 나쁜 놈이고 누가 죽어야 되는 놈인지 너무 명확해. 아, 못생겼네. 죽어야겠구나, 쟤는. 아, 아름답다. 얘가 우리 편이구나. 네. 자, 그렇게 시작하거든요. 근데 피터 잭슨이 결국 킹콩을 찍었잖아. 킹콩은 또 살려야 되는, 킹콩을 살려야 한다를 또 찍잖아요. 게일리모 델 토로도 이제 비슷한 걸 두 개를 동시에 하고 있죠. 퍼시픽 림에서 우리가 누구를 응원해야 될지는 보는 순간 0.5초 만에 알게 됩니다. 하면 죽여라.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근데 또 동시에 이런 영화를 찍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다름, 우리랑 다른 존재에 대해서 이렇게도 보고 저렇게도 보고 이제 하는 영화인데, 그러면 당연히 명백하게 쉐이브 오브 워터는 후자의 이야기죠. 괴물이 이상한 게 아니라 우리가 더 괴물이야 라는 얘기의 맥락이 있는데, 여기서 더 가서 킹콩과 딱 빗대보면 킹콩이랑 완전 반대예요. 킹콩은 그 나오미 와츠가 분한 피터 잭슨의 킹콩은 나오미 와츠에게 킹콩이 반해. 여기선 그게 아니고 일라이자가 반합니다. 네. 그게 완벽하게 딱 뒤집혀 있거든요. 그게 가장 앞서 나간 고찰을 한 감독이 만든 몬스터 최신작이다. 근데 저는 저만 그렇게 봤어요. 좀 이상하게 해석이 될지도 모르겠는데 둘이 같은 종 아니에요? 그거를 사람이라고 보면 안 되는 거 아닌가? 그렇죠. 근데 심지어 인터뷰에도 그거를 두 개를 다 얘기했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능력이 발현돼 가지고 같이 있을 수 있게 만든 걸 수도 있고 이 상처를. 근데 당연히 누가 봐도 명백히 처음부터 아가미였던 모양으로 읽힐 수도 있잖아요. 게일리모 델 토로 감독이 첫 번째로는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얘가 얘를 살려내서 결국 둘이 같이 살 수 있게 능력이 발현된 거다. 얘한테 이제 몸이 빛나면서 어떤 치료의 능력도 있고 자기 몸도 치유하고 하는 능력이 있으니 그거의 연장선으로 보면 굉장히 해피엔딩이다. 그런데 더 나가면 처음부터 그런 존재여서 버려진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할 수 있지 않아? 라고 직접 감독이 덧붙여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걸 뭐 봤을 때 어떻게 느껴졌느냐가 아마 우리 마음속에 정답이 감독이 아닐까? 굉장히 영리하게 세팅을 잘했구나라는 생각을 그렇죠. 했어요. 마지막에 숨을 쉬잖아요, 아가미로. 네. 그렇죠. 그래서 저 친구가 원래 발견돼서 고아원에서 클 때 인간인 줄 알고 컸지만 뭐 나름대로 어려움을 겪고 자기가 그런 종인 것을 모르고 있다가 이 친구를 만나자마자 그냥 사랑에 빠지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데서 오는 끌림 때문에 결국은 해피엔딩으로 가도 충분히 읽힐 수 있도록 세팅을 그렇죠, 그렇죠. 다 해놨으니까 야, 참 영리하게 잘 했구나. 네. 그러니까 굉장히 고찰을 많이 해본 거야. 남과 다른 존재를 내가 어떻게 다뤄야 되느냐를 했을 때 굉장히 다면적인 걸 다 생각해놓고 근데 이야기는 굉장히 그냥 심플하게
만들어 놓은 걸 보면서 야, 그치. 몬스터 전문가구나. 이런 생각을 다시 또 하게 됐죠. 그래서 뭐 엔딩을 아사모사하게 하는 그걸 열린 결말이라고 하는 그 아사모사한 엔딩을 두고서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도록 던져준 거는 감독의 전매 특기가 아닌가? 뭐 파네 미도랑 비슷하게 뭔가 이게 현실에서 일어났던 거야? 아니면 결국 그 주인공이 꿈꾸던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거야? 그냥 관객이 선택하면 되는 되게 굉장히 영리한 엔딩이다라고 생각이 들고 몬스터 멜로라고 했을 때 배 감독님 얘기하신 것처럼 한 발짝 더 나간 지점이 있다라는 건 있거든요. 보통 몬스터와 여인이 사랑에 빠지게 되는 영화는 몇 개 있잖아요. 네. 얘기하신 뭐 킹콩이나 프랑켄슈타인이나 가위손이나 멀리 갈 것 없이 미녀와 야수. 근데 공이 호감형이거든요. 몬스터라고 하지만 용납 가능할 정도야. 그리고 사랑에 빠지게 되는 여인이라고 하면 예뻐요. 보기에 호감이야. 그래서 뭐 둘이 사랑할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감독은 한 발짝 더 나간단 말이죠. 야, 이게 저는 보면서 이 둘을 정말 내가 호감을 가질 수 있을까라고 느꼈던 지점은 이런 건데, 일단 여자 주인공, 이렇게 아름다운 공주 역할을 많이 해왔던 그 역할의 여자 주인공이 첫 등장할 때, 욕실에서 자위신이 나와요. 네. 와, 그래? 감당할 수 있을까? 괴물로 나오는 주인공이 있잖아요. 애묘인들을 보면 기겁할 고양이를 뜯어먹는 장면이 나와요. 네. 야, 이 얘를 내가 또 호감을 가질 수 있을까? 이 둘이 사랑을 한다고 이 사랑이 아름다워 보일까? 라고 걱정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 둘이 정말 아름답구나라는 어떠한 동의를 얻어내려고 하는 것 같지 않아요. 네. 영화의 접근 자체가 그게 아닌 것 같아요. 거기서 와, 대단하다라고 느끼는 지점인 건데, 사랑의 모양이라는 게 물의 모양처럼 이런 사랑도 있다라는 모습을 결국 이렇게 보여주는구나. 그래서 이걸 봐야 되는 관객 입장에서는 저게 죽을 때까지 공감이 안 될 수도 있고 사실 공감하기 힘든 형태라서 감독은 뭔가 우리한테 공감을 시키는 게 당초에 목표가 없을 수도 있겠구나. 이 지점에서 뭔가 특이점이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이전에 다뤄왔던 몬스터와 뭐 사랑에 빠지는 그런 장르에서 한 걸음 더 들어가서 이전에 봤던 몬스터와 사랑에 빠지는 연예인은 너무너무 쉽게 볼 수 있는 공식이잖아. 네. 난 좀 더해 라고 과감하게 보여주는 그런 영화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묘한 지점이 있는 게 사실 같은 말인데 받아서 해보자면 영화가 굉장히 보기 편해요. 프로덕션 밸류가 굉장히 높아요. 보통 헐리우드 영화 블록버스터야 5분의 1, 어쩌면 10분의 1, 블랙팬서 10%의 돈으로 만든 영화인데 세트나 촬영 조명 이런 게 훨씬 더 꽉 차 있는 것 같은 느낌을 주고 내가 이거 어떤 장면인지 알겠고 어떤 음악이 깔릴 때 이게 무슨 느낌인지 내가 알겠다 라는 정도로 굉장히 수준 높게 만들어 놓고 근데 하는 얘기는 사람들 동의를 안 구하거든요. 그게 이 영화의 힘이 아닌가. 왜냐하면 둘이 정말 사랑하는 어떤 연인이 있다고 쳐봅시다. 우리가 보통의 경우 내가 어떤 그런 사랑에 관한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으면 그런 연인이 보기 좋아요. 근데 그게 아니면 쟤네 왜 돌고지역 앞에서 저러고 있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잖아요. 네. 근데 이 둘은 사실은 내가 어떤 생각을 하는지 신경 안 써. 둘이 좋은 거야. 정말 좋은 거야. 그러니까 이 영화는 그 지점에서 그런 매너를 가지고 있어요. 얘네는 부끄러워하지도 않고 자랑스러워하지도 않고 뽐내지도 않아. 그게 드러나는 장면이 아까 말씀하신 형들과 얘기한 처음에 여자 주인공이 자위를 하는 장면이 그거 우리가 야 이거 약간 부끄러운데 어떻게 봐야 되지? 라고 보게 가이드 하지도 않아요. 네. 그냥 지나가고 나면 방금 물소리가 들렸는데 뭐지? 이러고 그냥 지나가 버리게 찍어놨거든요. 그리고 시리얼이 그걸 막기 위해서 나온 음식이라는 걸 보고서 하나요? 그러니까 근데 그게 약간 관습증적으로 찍지도 않았고 그렇다고 아름답게 찍지도 않았고 그걸 의미 부여하지도 않았고 저걸 하는 저 사람은 그냥 한 거야. 부끄러움은 나의 몫이지. 내가 쟤를 판단하기 굉장히 힘들게 다 찍어놨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면 굉장히 불쾌해질 수 있어요. 관객 입장에서. 아니 내가 네가 한 얘기를 지금 이해하려고 지금 왔는데 나는 왜 안중에도 없어? 근데 그걸 다른 걸로 다 해소해버렸다는 거죠. 쫄깃쫄깃한 스릴러적인 요소 그리고 뭐 이때까지 우리가 익히 봐왔던 괴물 영화에서 봐왔던 어떤 긴장감 그리고 조금씩 정말 전통적인 역할을 하면서 하나씩 더 나가주는 약간 스파이물의 어떤 룩, 네. 대사, 악당을 표현하는 방식. 근데 약간 고어한 것도 있어야 어떤 괴물 영화에서 뭐 아냐? 라고 할 때 어김없이 등장하는 고양이 섭취 장면. 근데 쟤도 그러니까 야생동물이니까 쟤 탓은 아니지. 라고 말하는 아저씨의 말 한마디까지. 그러니까 이런 걸로 굉장히 보기 편하게 납득 가능하게 그리고 굉장히 좋은 영화를 내가 보는 듯한 기분을 주면서 거기에 대한 모든 어떤 나의 의심이나 우려를 불식시켜 놓고 하고 싶은 말은 니네가 뭐 어떻게 생각하든 난 한다. 이런 매너로
두 트랙을 굉장히 성공적으로 만들어 버리니까 수작인데? 라는 생각이 드는 거 아닌가? 상징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할 수 없으니까 뭐 너저분하게 길게 할 얘기는 아닌 것 같고 뭐 물이랄지 또 색깔 녹색이 가지는 의미랄지 뭐 달걀이랄지 뭐 여러 가지가 나오잖아요. 그것들이 가지는 상징은 뭐가 있을까요? 특히 녹색은 전 좀 궁금하더라고요. 청록색 뭐 녹색 룩도 계속 이제 녹색으로 보여주고 가지는 함의가 있을까요? 아마존에서 얘가 왔다니까 자연을 상징하는 색깔 아닐까? 그러니까 녹색을 계속 피하잖아요. 특히 그 마이클 셰넌이 분한 그 악당은 녹색을 좀 싫어해. 차 색깔도 이거 막 녹색이잖아. 계속 그러니까 그걸 피하는 느낌? 그러니까 자기는 뭔가 지성인이고 도시로 나가야 되고 볼티모어 시골 총구석 읽기 싫고 이끼 낀 바닥 싫고 막 이런 애. 그러니까 약간 그런 걸로 대비해 보자면 사람들이 받아들이기 힘들어하는 자연에 존재하는 어떤 위지의 것을 상징하는 색깔이 아닐까. 거의 뭐 영화에서 한 장면 나오는데 그 색깔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언급하는 장면이 하나 기억이 나는 게 광고 그림 그리는 남자 조연 자일스 있잖아요. 리차드 젠킨슨이 부한 그 젤리색으로 갖고 갔다가 청록색으로 바꿔오라 그러잖아요. 거기서 이유를 한번 설명하는데 청록색이 미래의 색이라 그래요. 미래인 거예요. 그걸 받아본다면 아예 말로 설명한 적이 없네. 그렇게 한번 설명을 하는데 정말 이게 심하다 싶을 정도로 한번 더 보고 나니까 진짜 죄다 청록색이에요. 입고 있는 유니폼부터 뭐 차창밖에 뭐 모든 색깔이 청록색이 돼 있는데 그 청록색이라는 색깔 이름 하나에서도 엄청난 패러다임으로 표현되니까 이게 너무 이거 미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잘 안 들 정도로 되게 풍부하게 표현되는데 저는 오히려 약간 아이러니한 것 같아요. 미래의 색깔이라고 부르면서 그걸로 다 도변했는데 과거 얘기잖아요. 거기서 추구하는 미래를 대표하는 나사 직원들이 얘기하는 말들은 되게 구시대적인 멘트들이라 약간 좀 아이러니한 그런 걸 상징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고 정확하게는 감독이 좋아하는 색깔이 아닌가. 그럼요. 판에 미로 다 도배돼 있어. 그냥 그 색깔 좋아하는 거예요. 그냥 뭐 벽에나 뭐 오늘 저기도 있네. 저기 스탠리 물통에도 저 색깔이 있네. 저 색이 좋은 거야. 그냥 그 시대 때 그냥 톤을 잡는 그 색깔이 그냥 감독이 좋아하는 색이구나. 그렇지. 이게 진정한 함의가 아닌가. 마스터드 소스색으로 할 수는 없는 거지. 그냥 걔 생명체도 녹색으로 이 색깔 칠하고 싶었던 거야. 그냥. 그래요. 그 생명체에다가 그 만드는데 감독이 사비도 쓰고 굉장히 공을 많이 들여가지고 동의가 좀 되게 여자들이 봤을 때 너무 거부감이 있지 않게 뭐 그렇게 만들려고 애를 많이 썼다면서요? 정확하게 이렇게 표현했던 것 같은데 입술을 대고 키스를 할 수 있을 얼굴. 그 정도는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입이 붕어 입처럼 했어봐. 이거 감당이 안 되잖아. 생선 잡으면 제가 가장 공포스러울 때가 언제냐면 낚시를 제가 즐기진 않지만 낚시하는데 옆에 있어 본 적이 있을 거 아닙니까? 바늘 뺄 때 입이 너무 무서워. 너무 날카롭잖아요. 막 그렇게 만들었어 봐. 이거 키스 못 하잖아. 그러니까 또 이빨은 감췄죠. 이빨 감췄지. 그리고 입술과 그 턱 주변 이 V 라인은 굉장히 정돈을 잘 해놨어. 비늘도 없고. 그걸 되게 잘했더라고. 그리고 이게 몸도 나중에 마지막에 마이클 셰넌이 넌 진짜 신이냐? 뭐 이러면서 총 맞고 다시 살아나가지고 딱 서 있을 때는 식스팩이 잠깐 내가 멋있다고 하면 이상한 건가? 이러면서 내가 뭘 본 거지? 약간 이런 느낌이 들게. 그래서 이제 많이 맞춰준 거 아닌가. 그쵸. 뭐 진짜 손도 못 댈 정도로 만들라 그러면 그런 건 뭐 2개, 3개 만들고도 진짜 남을 감독인데. 잘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런 거. 너희들 볼 수 있는 거 정도로 해줄게. 뭐 이렇게 뭐 잘 맞춰준 게 아닌가? 네. 그러면 그 생식기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잖아요. 나는 너무 궁금했거든. 보여질 때는 그러니까 다 잘 정돈이 돼 있잖아. 그런 것도 굉장히 그래서 잘한 것 같다. 수위 조절을. 그리고 또 그 궁금증에 대해서 또 오타쿠니까 설명을 해줘야 돼. 나는 생각을 하고 만들었다는 걸 꼭 보여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지. 손으로 천천히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마임으로. 얘가 이렇게 할 수 있는 애다. 그러니까. 하고 그리고 생각 안 한 게 아니다. 내가 생각했지만 너희들이 보기 불편할까 봐 이렇게 한 거다. 네. 다 해준 근데 거지. 그러고 보면 옥타비아 스펜서가 오스카 상을 한번 휩쓸은 적도 있고 지금 굉장히 엄청난 배우잖아요. 여기선 근데 거의 쿠션이에요, 쿠션. 그러니까 받아주는 쿠션 역할밖에 안 하는데 노련해졌죠. 근데 굉장히 이 역할이 중요했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장면이기도 했어요. 그 장면 또한. 그랬더니 그 말을 듣고 그냥 맞받아 쳐가지고 역시 남자들은 종을 불문하고 조심해야 돼. 그러면서 이런 대사를 쳐주는데 옥타비아 스펜서가 저렇게 맞받아 쳐주니까 내가 봐지더라고요. 다른 장면들도 마찬가지로. 그쵸. 네. 그런 거에서 굉장히 수위 조절을 좀 잘한 것 같다.
저는 아까 그 얘기를 들으면서 혼자 영화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 혹시 저 주인공이 에이미 아담스였으면 더 몰입이 됐을까? 뭐 하여튼 그런 네. 생각을 하면서 봤는데 어떨 것 같아요? 에이, 감독 좋아하는 스타일이 아니에요. 뭔가 스타일이 계속 아닌가? 멀리 날아가는데 왜 이걸 했을까? 감독이 좋아하기 때문에 그럼. 네. 난 파네미로 주인공이 다시 나온 줄 알았어. 네. 여자 주인공이 거의 똑같이 생겼어요. 그러네. 저 근데 여기서 사실은 적은 제작비로 이렇게 만들어냈다가 그 목적을 정확히 좀 알겠다라는 생각이 든 게 얘네의 관계와 이거를 니네가 감정으로 이해한다고 만들 영화가 아니고 나는 이걸 얘네를 이렇게 이까지 갈 거거든. 볼 수는 있게 해줄게. 느끼는 건 니네 몫이야. 이렇게 하고 만든 영화인 것 같은데 그래서 저는 이 영화에서 굉장히 중요한 컷이 그래서 셀리 호킨스여야만 했던 장면이 수건으로 문을 다 막아놓고 수조를 만들잖아요. 네. 자기 욕실을. 그리고 거기서 이제 딱 안고 있을 때 옆집에 자일스가 문을 쫙 열고 봤더니 서로 딱 끌어안고 있는 야한 장면도 아니고 그냥 끌어안고 있는 장면이에요. 노출이 하나도 없어요. 오히려 그 앞에 노출이 많았는데 그때 젖은 머리카락으로 그 양서류 인간의 어깨 너머로 자일스를 보고 있는 그 얼굴을 결국 자일스가 자기가 이제 작품으로 그리기도 하는데 그 표정이 뭐 이렇게 말하면 정확한 표현일지 모르겠습니다만 나는 사실 지금 거슬릴 게 하나도 없어 라는 얼굴이라서 너무 섹시하더라고요. 제 취향이 셀리 호킨스예요 라는 말이 아니에요. 저 처음에 봤을 때 불편했어요. 저 아줌마가 삶은 달걀 먹고 자유를 갑자기 씨발 나한테 이렇게 보여주면 어떡해 라는 느낌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게 보여줬기 때문에 이 영화 더 좋은 건데 그걸 나한테 막 납득을 시키려고 했어. 아이 그러면 누가 뭐래도 섹시한 사람을 썼으면 되는 거잖아. 근데 그게 아니 난 안 그러고 갈 거야. 그렇지 않은데 저까지 갈 거야 라는 영화의 매너가 보이면서 그걸 성공했느냐 성공하지 않았느냐는 관객이 그 감정에 인했느냐 인하지 못했느냐로 아마 판가름이 날 것 같은데 둘 중에 하나겠죠. 근데 저는 아마 그러면 내가 감정을 인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척도가 되는 컷이 있다면 그 컷에서 그녀가 아름다웠느냐 그냥 지나갔느냐 그래서 아마 감상이 나뉘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그 장면에서 느꼈거든요. 섹시하다 아름답다. 부끄러움을 알 필요가 없고 남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생각할 필요가 없구나. 그리고 그걸 옆집의 자일스의 눈으로 그 얼굴을 보게 했다는 것도 굉장히 균형 감각이 있는 컷 아니었을까? 그걸 아무도 못 보고 둘이 그러고 있는 걸 카메라가 거기 가져가서 셀리 호킨스의 얼굴을 감독이 나를 억지로 데려다 놓고 그 얼굴을 보게 했다면 그 감정이 안 왔을 것 같은데 이때까지 유일하게 말벗을 할 수 있는 친구라고 했던 자일스가 그걸 봤을 때 그렇게 웃고 있는 그 얼굴이 나한테 딱 병치가 되면서 넘어갔다. 그 컷이 굉장히 그래서 이 영화의 키컷이 아니었나. 저는 뭐 키컷을 꼽는다 그러면 마지막 엔딩을 이야기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은데 뭐 엔딩에 대해서 뭐 호불호가 많이 갈린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굉장히 좋았던 게 그런 느낌이 있었어요. 처음에 슈렉 보고 나서 맨 마지막에 이제 다 악당들 물리치고 난 다음에 자 이제 마법을 풀어줄게 해가지고 마법이 뿅 되면 이제 기대하던 반전은 둘 다 선남선녀의 공주 왕자가님이 돼야 되는데 둘 다 괴물이 되잖아요. 오거가 되죠. 네, 오거가 되잖아요. 거기도 녹색이었네. 약간 그런 반전이 저한테 왔었던 것 같아요. 뭐냐면 목에 있던 상처가 그 회복하는 능력을 이제 보여주니까 당연히 회복되면 말을 하겠거니라고 생각했던 내 자신이 되게 부끄러워지더라고요. 잘 지내고 있는데 기껏 내가 생각하는 실현되는 꿈이라는 게 이 여자 주인공이 말을 하게 되는 것 정도밖에 못 갔구나라고 보란듯이 보여주는 게 그게 아가미로 변할 때 너희들은 모르는 우리만의 사랑 얘기야라고 계속 영화 2시간 내내 얘기했는데 나는 기어이 그래서 말을 해가지고 어떻게 챙기고 살겠지 정도밖에 생각을 못했구나. 그리고 걔가 비늘이 다 빠지면서 좀 이렇게 남자 사람이 돼가지고 막 이렇게 걔가 브래드 피트 내가 그 정도였구나. 그래서 그런 한계 그거를 잘 보여주기 위해서 나온 장면이 회상씬인 것 같아요. 노래하게 되고 뭐 그런 장면이 나오면서 결국 뭔가 해피엔딩이 된다면 말을 하게 되는 뭐 그런 상황이 오게 되겠구나라고 단서로 잡아놓은 건데 사실 그게 뭐 뒤통수 치기 위한 뭐 어떤 장치로 쓰인 것 같은데 하여튼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 감독이 이야기하고 있는 바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보니까
전부 다 외톨이에 대한 이야기고 너희들 모르는 우리만의 사랑 얘기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뭐 나오는 주인공들이 다 외톨이이잖아요. 그 뭐 우리 스틱랜드에 살고 계신 그 스틱랜드도 비호감의 절정이잖아요. 악당도 그냥 멋있는 악당일 수 있는데 그거 왜 썩은 손가락 계속 들고 다니면서 불쌍하지. 이게 또 참 불쌍하지. 뭐 그 자일스도 그 시대의 동성애자. 네. 옥타비아 스펜서도 뭐 시대 상황이 그랬으니까 흑인이라는 네. 그 외톨이. 온갖 외톨이만 다 모여서 그들 얘기를 하는데 끊임없이 너희랑 달라. 너희랑 달라. 너희랑 달라라고 얘기하면 우리 얘기야. 이 지점에서 내가 정서적으로 받아들이기가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라라랜드처럼 선남선녀에서 막 춤추고 뭐 아련하게 끝나면 뭐 대성통곡하면서 울게 되는데 네. 그 감정까지 못 가겠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한줄평으로 했던 것처럼 내가 정말 나도 나름 힘든 시절이 있었고 연애하면서 짝사랑하면서 힘든 시절이 있었는데 너만큼은 외롭지 않았던 것 같다. 거기서는 공감 못하는 지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걸 근데 또 반대로 제껴보자면 제가 새를 무서워하는 것만큼 물고기도 무서워하거든요. 양서류 너무 무서워요. 네. 사실은 이게 막 이렇게 독수리 모양이었어. 얼마나 보기 편했겠어. 아니다, 그럼 난 더 힘들었겠구나. 깃털이 막. 아무튼, 뭐, 용이야, 막. 네. 근데 그렇지 않고 보통 양서류 파충류에 정을 붙이지 못하잖아. 이구아나보다 강아지를 많이 키우잖아. 그런 것처럼. 근데 옥타비아 스펜서가 남편이 그냥 바로 슉 불어버리잖아요. 그랬을 때 전화를 하면서 남편한테 하는 말이 굉장히 저한테 하는 말 같았어요. 너는 100년이 지나도 이해 못할 게 있다고. 근데 그 순간 나는 어쨌든 옥타비아 스펜서의 편에서 이걸 봤잖아. 그래, 너는 100년이 지나도 모르는 걸 난 느꼈다. 라는 안도감이 들면서 나는 저 정도로 외톨이가 아니어서 이해할 수 없다의 어떤 장벽이 달리 생각해보니까 내가 저들과 같은 편이다라고 생각하면 이것만큼 위안이 있나?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셀리 호킨스 같은 사람인데 저 사람은 다른 애들은 100년이 지나도 이해 못할 걸 나는 안다고 나의 편을 들어주잖아. 거기서 오는 위안이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영화를 보고 진짜 아름답다라고 말한 사람은 진짜 그렇게 생각하냐고 다시 한번 되묻고 싶은 거죠. 이게 진짜 아름다운 얘기에 대한 게 아니라 너희들 마음속에 어떤 지금까지 익숙하지 않았던 무언가가 일어났을 때 너희들 무서워하고 징그러워하잖아. 징그러워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 또한 우리가 하고 있는 것과 동일한 거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라 그걸 인정할 수 있는가에 관한 물음이라서 어떻게 보면 이게 그런 동성애 문제뿐만 아니라 여성의 인권에 관해서도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사실 내심 너희들 보기에 불편하지 않냐. 근데 인정할 수 있냐. 라는 이 메시지로 다가와서 이 영화가 정말 여러 가지 뭐 블랙팬서 우리가 좀 전에 녹음해서 오히려 그렇게 말해주면 편하겠죠. 왜냐하면 인정하기 너무 쉽거든. 왜냐하면 흑인들이 더 멋있게 나오니까 그래 너희들도 목소리 내고 이 세계 평화를 위해서 한 목소리 해라. 이거는 인정하기 너무 쉬운 건데 진짜 4명 와서 잘 봐. 근데 그거는 이야기하기 되게 멋진 가치일 수도 있는데 그들이 너와 똑같이 그들만의 형태로 뭔가 사랑을 한다 그러면 정말 인정할 수 있냐. 이런 메시지로 다가와서 내가 온전히 다 이건 정말 아름답다라고 이야기하지는 못하겠지만 적어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걸작이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드는 지점. 그래? 그러면 그냥 더 용기 있게 이 영화 나 내 취향 아니야라고 하면 끝나는 얘기 아니야? 사실 그게 더 심플하잖아. 뭐 그럴 수도 있죠. 그렇지. 근데 저는 또 이상하게 통쾌함까지 느낀 장면이 뭐냐면 너는 정말 신이구나 라고 하는 마이클 셰넌이 하는 말이 경외심으로 하는 말은 아니잖아요. 놀란 거지. 안 죽네? 약간 이런 거잖아. 안 죽네? 근데 그때 통쾌함을 느끼면서 저는 오히려 그 양서류에게 마음이 갔겠죠. 셀리 호킨스가 너무 아름답다 라는 생각이 들면서 마지막에 가서는 다시 완전히 몸을 회복한 당당하게 서 있는 그 이름도 없는 이상한 괴물을 조금 무서워하는 백인 남자를 보면서 제가 누군가에게 그렇게 존재를 인정받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때로는 나의 능력도 인정받고 내가 때로는 아름답다 혹은 경이롭다라는 말을 들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면서 순간 무슨 생각이 했냐면 아니 너 근데 되게 메이저에 속해 있는 사람이잖아. 왜 네가 마이너에 되게 감정이입하려고 그래? 라는 그렇죠. 굉장히 이상한 마음이 들다가 한 번 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왜 처음부터 나를 멀쩡한 괜찮은 주류에 라고 놓고 있지? 이런 내가 너무 싫은데? 라는 생각이 처음으로 들었어요. 그 장면을 보면서 내가 그러니까 볼티모어가 싫다고 하는 쟤처럼 내가 생각하고 있지? 내가 뭐라고? 라는 생각이 다시 들면서 저 둘만 있으면서 저렇게 심해서 아무도 보지 못해도 저렇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 누군가를 내가 만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난 그런 만남을 이런 느낌을 주는 어떤 그런 만남을 해본 적이 있나? 있었다면 지금 왜 안 되나? 그건 내가 너무 정상의 범주에 속해 있는 나를 자랑스러워하려는 그런 속물이 돼서는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을 하게 해주는. 근데 이거는 이제 지금 곱씹다 보니까 이제 생각하게 된 거고. 네. 볼 때는 졸라 멋있다. 야, 비가 오면 멋있구나, 영화가. 뭐 이런 생각을 했지. 야, 창문에 비 막 멋있네. 캐딜락이 짱이야. 이제 이런 생각을 하면서 봤죠. 말하기 좋은 영화인 것 같습니다. 자, 뭐 더 얘기를 해도 모자랄 영화이기는 합니다만 많이들 하고 계시니까 뭐 저희까지 숟가락을 얹고 싶진 않고 뭐 어쨌든 그래서 다름에 대한 영화 그리고 사랑에 대한 뭐 생각을 해볼 수 있는 영화인데 보면서 꼭 기호와 상징을 다 족족 다 읽어내지 못하더라도 그냥 느낌 자체가 내가 조금 너무 편협하거나 아니면 내가 좀 사람들을 널찍하게 인정해야 되겠구나 뭐 이런 생각을 돌아보게 하는 영화니까 양서류가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뭐 한번 안 보셨으면 보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벌써 한 주 만에 뭐 11만 명 넘어갔으니까 요런 영화 치고는 그래도 뭐 괜찮게 그쵸. 뭐 가고 있는 거 아닌가. 있는 스코어인 것 같고. 네. 보통 이 영화를 보는 관점이 이제 여성의 주도적인 행동에 집중해서 보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캐릭터들도 다 그렇고. 그걸 뒷받침하는 게 저는 궁금해서 찾아본 게 오르페움 국장이 계속 나와서 이 뭔가 내가 신을 잘 모르니까 오르페우스와 에우리디케가 저승에서 탈출하는 이야기래요. 에우리디케. 네. 그게 이제 뭐 배경이 되는 거겠고 거기서 트는 영화는 루키 이야기잖아요. 루키 이제 시어머니의 순종한 며느리라는 이야기로 우리나라에서는 거기를 또 방점이 맞춰져 있는데 미망인이 된 여성이 스스로 삶을 개척하는 얘기. 보아스를 만나러 가서 자기의 작전대로 그래요. 재혼을 하게 되죠. 네. 그래서 뭐 어떻게 보면 이 영화에서 좀 더 나를 세우고 집중한 부분은 여성의 주도적인 삶에 대해서 좀 많이 이야기했던 게 아닌가. 근데 그건 많이 이야기하니까 저희는 개인적인 감상으로 이 방송 시간을 때웠던 것 같습니다. 끝까지 가지고 있어야 되는 뭐가 있다면 마이너리티로서의 어떤 아이덴티티를 지워버리면 안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기레모 델 토로가 이걸 계산해서 한 건 아닌 것 같거든요. 사실 그렇다고 기레모 델 토로가 그러면 마이너 감독이냐? 아니거든요. 기레모 델 토로라고 하면 일단은 찾아보고 이 영화 찍은 사람? 이라고 할 만한 영화를 수도 없이 만든 중견 감독이자 상업적인 성공도 거두었고 그리고 자기가 하고 싶은 정말 마니악한 영화도 찍는 사람인데 어쨌든 관건은 내가 마이너의 입장이 되었을 경우에 어떤 감정인가를 나 스스로가 인정하고 그래야 이런 계산해도 이렇게 일관성이 있을 수 없는 이런 감정을 내가 잘 만드는 사람이 되지 않을까. 네. 자, 아무튼 그래서 각자의 관람평도 많이 올려주시고요. 네. 뽑아서 선물도 드릴 테니까 이번 시간은 이 정도에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또 다른 개봉 영화 하나 가지고 찾아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